안녕하세요. 내일이 보이는 라디오 이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웃음의 종류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소리를 내지 않고 빙긋 웃는 웃음은 미소죠.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웃는 웃음은 담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크게 터져 나오는 웃음은 폭소라고 하죠. 또 손뼉을 치며 크게 웃는 박장대소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참 다양한 웃음이 있는데요. 7월 8일 지금 이 시간 서대문 50플러스 센터에서는 미소부터 담소 그리고 폭소와 박장대소 같은 웃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오후 5시까지 서대문 50플러스 센터에서 돌아와요 서대문 50플러스에 라고 해서 웃음 가득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행사에서는 추억의 달고나 놀이부터 아나바다 장터 그리고 부채 같은 소품도 만들 수 있고 영화도 상영하고요. 정말 볼거리가 많은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소식을 아셨다면 오늘 5시까지 행사가 열리니까 서대문 50플러스 센터로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웃음 가득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내일이 보이는 라디오. 오늘 5번째 방송을 웃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소식을 전해드리겠는데요. 50세가 넘어서 화가의 도전에 전시회를 열게 된 박희열 화가의 소식, 그리고 건강한 시니어를 위한 사회공헌 행사인 브라보 마이 라이프 소식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입니다. 저는 지금 뱅크 아트페어가 열리고 있는 호텔 인터컨티넨탈에 와 있는데요. 이곳에는 지금 국내외 많은 화랑가 작가들의 훌륭한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 눈에 띄는 작가 한 분이 계셔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 CEO로 기업을 운영하시다가요, 퇴직 후에 화가로 도전하시고 전시를 하시다가 아트페어 시장에 작품을 출품하게 되신 분입니다. 박희열 작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여인이 옷을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들어가 봤어요. 근데 선생님 작품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특히 이 모자 작품, 붓작업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하자 이랬대가지고 이번에 갑자기 섭외를 하게 됐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우리 박희열 작가님 또 이제 이활종 선생님처럼 궁금화가 되시는 거예요? 키워야죠. 키워야죠. 그분 잘 하시는 분이세요. 엄청 잘 하시는. 그렇구나. 그다음 갤러리 수가 딱 있긴데. 어디 소정 갤러리 몇 층이에요? 714호더라고. 우리 동네네 여기. 그래. 이 라인이네. 이따가 보러 갈게요. 그래요. 네네. 아직 그 아까 지나가는데 수가 있길래. 네. 있대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 작품이 바로 박희열 작가님의 작품이잖아요. 네네. 작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 제목을 라파르망이라고 줬거든요. 네. 그 이유는 프랑스 영화 라파르망이라는 영화가 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카 벨루치. 네네. 뱅상 그 뭐죠? 누구다? 뱅상. 리자, 뱅상 카셀 그 배가 나온 영화인데 있었는데 2016년도에 그 국립발레단 수석 무용수 김주원 발레리나가 연극에 출연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극을 보러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연극 무대를 촬영을 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린 그림은 그 연극 무대가 이게 옐로우 컬러였어요. 그리고 이제 소품도 많고 와인 셀러도 있었고 의자도 많고 가로도 있었는데요. 그걸 좀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확 바꿔서 한 4년 만에 이걸 완성시킨 거예요. 4년 만에요? 네네. 그래서 초록색으로 이렇게 해서 이 발레리나의 그런 모습을 확 좀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정열적인 그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작품 크기가 꽤 큰데요. 보통 몇 호 정도 되나요? 60호라고 하는데요. 네. 대개 이제 110에서 120cm 정도입니다. 가로가 100, 세로가 120cm. 그렇군요. 네네. 소녀인가요? 아니면 모니카 벨루치인가요? 표정이. 처음엔 그랬었는데 네. 발레리나 김주원을 그랬었는데요. 네. 표현이 너무 어떠한 사람 특정 인물을 하는 것도 안 돼서 네. 다른 인물로 바꿨습니다. 스타일만 갖고
모습은 바꿨습니다. 이 새는 어떤 의미인가요? 근데 요거는 이제 발레리나를 보는 풍경을 사실 이건 무대에 없던 장치였는데요. 추가로 삽입에 넣어봤습니다. 네. 발레리나를 바라보는 뭐 관객의 모습인가요? 네, 그렇죠. 표현을 해봤습니다. 제가 전공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뭐 깊이 있는 큰 작가도 아닌데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고 또 건강을 같이 하는 삶으로 이웃에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우리 박효일 작가님은 네. 인지도가 있지 않은 작가님이셨잖아요. 아, 저는 인지도라는 거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좋아서 좋다 생각하면 그건 좋은 거예요. 백남준 선생이 그랬어요. 예술은 사기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예술은 사기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인지도가 없는 작가를 진주 캐어내듯이 캐어내는 거 그게 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하시면서 네. 나 이제 이거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만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으세요? 배우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죠. 네. 내가 이거 왜 하지? 네. 화가가 될 것도 아니고 또 재능이 뛰어나지도 않은데 왜 하지 하면서 한 2, 3년은 갈등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붓을 놓지 않게 된 이유는 또 뭘까요? 지인들이 응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또 그 지인들이 또 사회에도 인지도 있는 분들인데요. 네. 제 그림을 좀 갖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한 10점이 지금 외부에 나가 있습니다. 큰 빌딩에 나가 있어요. 어디 가면 박효일 작가님의 작품을 볼 수 있을까요? 한예종 예술종합학교에 있고요. 총장실에 있고 대유 몽베르시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령제약 4호 글로리 사랑나눔 재단 또 그리고 하나투자금융 강남 사업센터에 그리고 탤런트 길용우 씨가 하는 남산 키미스트리 거기도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신경을 쓰면 이게 박효일 선생님 작품이구나 할 만한 곳에 많이 있네요. 네, 우연한 기회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서종 갤러리 대표님이 보시고 홀딱 반한 두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인가요? 네, 저도 어리둥절합니다. 제가 저를 발견 못했는데 네. 박 대표님께서 발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 작품은 제가 늘 쓰던 붓이거든요. 바니스치라는 붓인데 네. 붓 모양이 일반 붓도 크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드로잉을 하고 초창기에 드로잉한 작품을 갖다가 3년 후에 이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옆에 모자. 이 모자는 즉 갤러리 함께 화실에 같이 작업하는 여성 CEO 분의 모자예요. 그 모자를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아주 르네 마그리트 생각이 나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군요. 네. 그 색감이나 이런 것도 특별히 신경 쓰셨나요? 주위 분들이 제 그림을 보고서 가장 나타나는 게 컬러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컬러를 대담하게 썼느냐. 근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냥 쓰고 싶어서 쓴 것뿐이지 뭐 특별한 건 없거든요. 근데 그 그림이 거의 처음서부터 이렇게 짙고 이게 여러 색깔을 그러니까 섞어서 이 색깔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일단 하던 작품 작업을 계속 해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꾸준히 할 계획입니다. 이 생명 다 하도록.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사회적 품위가 높고 문화적 욕구가 높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응원 매거진입니다. 이투데이 미디어 그룹의 김상철 대표입니다. 오늘 비 오는 날 바람도 많이 불고 있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많은 분이 안 오실 줄 모른다. 좀 중장년층들에게 활기를 다시 한번 불어넣어보자.
라는 차원에서 준비한 행사입니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서 또 이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온라인, 오프라인, 그러니까 인터넷과 지면으로 중장년 관련된 전문 정보를 발행하는 월간지이고요. 그리고 중장년 분들이 보실 수 있는 뭐 건강 정보부터 그다음에 재무 정보, 그리고 중장년을 위한 각종 행정적인 제도라든가 이런 소식들까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고장이 많이 축적이 돼서 그 결과로 몸에 원래 우리가 살면서 밥을 먹고 나면 근육은 저절로 단백질을 합성을 하고 굶고 있을 때는 근손실이 일어나는데 노년기의 근육량 감소나 근력의 저하는 이후에 낙상이나 장애, 사망으로 연결될 수 있고 만성질환의 조절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한번 근육량을 많이 잃게 되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줄어들어 있는 활동량 그리고 줄어들게 된 근육량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평소 습관보다 더 많은 양의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한식보다는 조금 더 단백질 섭취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분이 매일같이 소주 한 병을 마셨는데 정말 제대로 된 간 검진을 하고 간수가 괜찮은 건지 그거 모르잖아요. 네, 술은 사실은 뭐 한 잔의 술이라도 약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술로 인해서 알코올성 지방간, 지방간염, 간경화를 진행할 수 있으니 술이라는 거는 항상 조심하고 저희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간 건강과 관련해서 또 조심해야 될 것들이 결국은 어떤 약제들 아니면 뭐 좋다 카더라 하는 것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드셔야 되는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런 것들은 처방을 받은 약들은 드셔야 되지만 이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드시는 것들은 꼭 간이나 신장 이런 것들로 대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장기들을 생각하셔서 항상 주의하고 의사와 상의하시는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부자의 법칙 너무 간단하죠? 간단하잖아요. 현재 저축에 늘려 수입이 알량한데 먼저 떼놓는 습관부터 하면 돼. 은퇴해서 노후 준비가 충분치 않은 그냥 애매한 상황인데 애가 유학을 간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브라보 2022 헬스 콘서트는 9월에 다시 찾아뵐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아쉬운 부분들을 좀 채워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또 그 전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서 독자분들을 만나고 또 독자분들의 표정이라든가 반응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내일이 보이는 라디오 서대문 50플러스 센터에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내일이 보이는 라디오 제작을 함께하고 계시는 오홍석 작가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 말은 해야겠어요. 네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드디어 오홍석 작가님, 오작교님의 얼굴을 네. 보신다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많이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오 작가님 네네. 재미있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사실 지금까지 우리 이다님께서 오프닝과 클로징을 여시고 네. 또 중간에 이제 초대 손님이 계셨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좀 더 뭔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제가 나왔는데 왜 나왔느냐? 사실 저희가 좀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50플러스 세대가 되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평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뭐 사연도 있고, 그렇죠. 그 사연 중에는 재미난 사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고민이 되는 사연, 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끼리 수다 떠는 것 그렇죠, 같은 그렇죠. 그 속풀이 하는 그렇죠, 시간인가요? 그렇죠. 약간 속풀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일명
품이 있는 사연이라고 좀 적었어요. 품이 있는 사연이요? 네, 약간 좀 품위가 좀 있어야죠, 사연도. 아, 그냥 막 쓰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속풀이도 좀 품이 있게. 네네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품이 있는 사연인지 사연을 갖고 왔는데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평소에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저희 그 서대문 50+ 센터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희가 이 방송 나갈 때 그 댓글란에 좀 올려주시면 아, 네, 저희가 그걸 댓글로. 나중에 네네. 모아서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첫 번째 사연은 어떤 사연인가요? 네, 이건 저희가 좀 사전에 좀 공지를 해갖고 좀 받은 사연인데요. 순영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사연글 올려요. 다름이 아니라 좀 답답한 게 있어서요. 저만 그런 건가 한번 봐주세요. 하하. 저는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얼마 전에 이웃과 크게 다툰 일이 있어갖고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하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차 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서울에는 주차 자리 구하는 게 많이 힘들잖아요. 저희도 어렵게 신청해갖고 주차구역을 할당받았는데 꼭 퇴근하고 돌아오면 저희 자리에 주차를 해놓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잘 받아주시긴 하는데 6개월째 이러니까 그동안 사정도 해보고 부탁한다고 선물도 해보고 박스 같은 걸로 팻말로 놓아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제가 며칠 전에 연락 없이 견인을 시켰는데 와. 그러다 보니까 찾아와서 험한 말도 하고 전화로 이웃 간에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러네요. 근데 솔직히 저는 몇 달간이나 피해를 본 입장이고 차를 빼달라고 했을 때는 잘 빼주긴 했지만 가끔 연락이 안 될 때도 있고 해서 화가 많이 나 있긴 했거든요.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심한 것 같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네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많이 잘못한 걸까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라도 올려봅니다. 와, 어떤 사연인지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쵸.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이런 경험은 없는데 사실은 이런 건 가끔 있죠. 내가 주차하러 이제 차를 빼러 갔는데 내 앞에 다른 차량이 있어갖고 못 빠져나가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 네. 열이 받는 거죠.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열이 받는 거죠. 맞아요. 아니 대체 왜 이렇게 주차를 해놓나. 네. 매너 없이 전화도 안 받을 그렇죠. 거면서. 아,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근데 이웃이라서 어떻게 그러니까요.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수녀님께서는 이분한테 좀 굉장히 많이 부탁을 한 것 같은데 이분이 또 근데 약간 사연을 보게 되면 또 전화도 잘 받고 뭐 해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마 순영님이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때는 또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거기서 견인을 불렀다는 거는 좀 그 마음이 좀 가긴 하는데 약간 이 당한 입장에서는 아까 그거거든요. 아니 왜 내 차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도 그래도 견인 사전 경고 없이 견인은 조금 심했다 싶지만 근데 아마 있죠. 심했다 싶지만 이것 때문에 네. 그 사람도 좀 조심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이웃인데 관계는 조금. 이미 틀어졌다고 볼 수 있죠. 아니 이 순영님은 노력은 정말 많이 하신 많이 것 하셨어요. 같아요. 뭐 부탁도 해보고 그러니까, 뭐 선물도 해주고. 드리고 근데도 그분이 참 매너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 품이 있는 사연에 들어오는 내용은요 무조건 사연자 편을 들기로 했어요. 그렇죠. 아니 당연히 사연자 편을 들죠. 근데 이제 너무 편파적이잖아요. 아니 근데 왜냐하면 그 견인에 있어서는 네. 견인을 이제 당하는 사람들은 좀 열이 받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 차를 그러니까요. 그 약국 앞에서 그 약사가 뭐라 그래야 되죠? 약사 그 손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없더라고요. 네. 혼자만 큰 약국에서 놀고 있는데 저 정형외과 갔다 오면서 이 앞에 세워도 되나 안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다른 차들 서 있길래 세웠거든요. 제가 세우고 올라가는데 그 약사가 저를 쳐다보고는 젊은 약사였어요. 그래서 뭐 이따가 여기 내려와서 약 지을 거니까 그러고 약 지으러 딱 갔는데 차가 없어진 거예요. 오 심했네. 그래서 열받지 이거는. 그 약사한테 여기 차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막 그때서야 이제 당황을 하면서 모르겠는데요? 막 이러는데 표정은 그 사람이 신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못됐다. 근데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견인을 당한 입장이라면 뭐 다른 거 상관없이 그냥 되게 화가 나는데 근데 이 저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분이 많이 잘못한 거지. 그럼요. 그래서 이 피해자분은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어쩔 수 없으니까 견인까지 이제 시킨 건데 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이웃 간의 그런 뭐 상황은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면 그 견인을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제 조심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뭐 또 자기도 견인을 시켜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이제 그게 맞불 작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근데 분명히 이 순영님이 그 자리를 배당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본인 자리인데 왜 남의 자리에 오면서 그렇게? 근데 아마 그거 것 같아요. 그 주차 구역이라고 꼭 자기 자리가 아니라 그 동네 지역에 누구든 그 지역 그 자리는 어떤 자리든 들어갈 수 있다. 그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몇 다시 몇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거기 지정된 그 사람만 않을 거예요. 세우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뭐 몇 다시 몇이라도 이거는 이제 요 그 뭐 빌라에 사시는 분 누구든지 여기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내 차례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주차 문제가 참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이 순영님 지금 저희한테 사연 보낸 거 보면 많이 속상하신 거야.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인 건데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괜찮아요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사연 주신 것 제가 같아요. 그렇게 많이 잘못한 걸까요? 잘못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그런 행동하신 거는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고를 주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그 전까지 여러 가지 했는데 안 했으니까 경고를 준 거죠. 근데 그 경고를 그분이 잘 알고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아야지 이랬으면 하는 바람일 뿐이죠. 요즘에는 주차 문제도 그렇고 소음 문제도 그렇고 너무 심각해요. 이웃 사촌이 아니라 뭐 이웃 원수 같고 그런데 저는 순영님이 6개월 동안이면 충분히 참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 없으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웃끼리 만날 때 불편하잖아요. 피해 다녔죠. 이거를 또 법률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분명히 거기 써 있잖아요. 여기에 주차하시면 견인 조치합니다. 그런 거 써 있는데도 이 순영님이 계속 참고 하니까 주차를 하시다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정말 그분께서는 이제 정해진 구역에 주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오면 빨리빨리 받으세요. 그럼요. 그리고 만약 그때 못 갔다 할지라도 나중에 미안하다고 이래저래해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 한마디가 잘하면 풀어지잖아요. 그럼요. 천냥빚 갚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 순영님이 잘못하신 것 같아. 뭘 잘못했냐? 선물을 왜 줘? 그러니까 걸린 줄 알아요.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도 뭐 이 사람이 얕잡아 본 거지. 만만하게 오히려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된다, 뭐 한다. 처음부터 세게 견인시켜버렸으면 그 다음부터는 조심하지 않았을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순영님이 선한 마음이 잘못된 건 되잖아요. 그분이 나쁜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분이 선한 사람이 이렇게 선하게 해결하고 싶어하는 거를 너무 나쁘게 포악스럽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좀 잘 마무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네. 오가면서 마주칠 때 참 불편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해결책을 전해드리지 못하지만 그냥 이 속풀이를 좀 이렇게 좀 해드리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순영님 속풀이가 좀 되셨나요? 네.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좀 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사연이 또 있네요. 네, 다음 사연은요. 우리 이다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그럴까요? 네, 저도 남일 같지 않은 사연이었습니다. 네, 다보한님께서요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비가 오니 몸도 맘도 가라앉는 50대입니다. 요즘 직장에서 30대와 팀이 되어 일하고 있는데 동료가 워낙 일도 잘하고 센스가 있어서 위축되기도 하고 제가 뒤로 물러나 주는 게 매너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저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공감 가죠. 네. 우리 연령대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좀 경험이 있고 하더라도 이 젊은 친구들한테 센스, 기획 이런 것들이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뭐 뒤로 물러나 주는 게 매너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에겐 또 저력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다독이는 거죠. 어유, 되게 좋은데, 굿. 오. 그러면서 이제 은근슬쩍 나도 이런 건 어떠볼까 한번 이렇게 네. 약간 그러니까 조화를 이뤄야 될 것 같아요. 대화로요? 예. 대화로.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죠. 야, 너의 그 아이디어 정말 좋아. 굿. 내가 봤을 때는 되게 좋은데 내 의견은 어떨까? 한번 내 의견도 얘기해보고 예. 그러면서 이제 같이 공감을 해가는 게 어떨까? 네. 이게 여성이라면 또 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여성들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젊음에 대한 그런 동경도 있고 상실감도 있고 막 그래서 제가 하는 건 뭐든지 다 좋아 보이는 그런 자존감이 떨어지는 순간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남자 여자가 좀 다르구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연 주신 분이 여성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뒤로 물러나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뭐 어떤 업무인지는 모르겠는데 업무에 따라 뭐 다른 것 같기는 하지만 뒤로 물러날 일은 아니죠. 그렇죠? 예. 뒤로 물러날 왜냐면 그동안 이 저희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전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뒤로 물러나는 건 반대고요. 또 우리 30대가 젊음과 센스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또 노련함이 그렇죠. 있잖아요. 경험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뒤에서 지원해주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도 젊었을 때는 제가 앞서서 나가고 했지만 이젠 제가 좀 뒤로 물러섰을 때는 애들이 앞서 나가는 것을 박수 쳐주거든요. 오, 좋아. 내가 그럼 지원해줄게. 대신 내가 막아줄 수 있는 거 있어. 뭐냐? 네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 예를 들어서 윗사람과의 어떤 관계. 네. 그건 제가 해결을 해야죠. 아, 멋진데요. 예, 멋진 시니어가 되면 될 것 같아요. 네. 회사에서도 막 열정을 가고 치고 올라오는 주니어를 보면서 상실감을 느낄 게 상실감 아니라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네. 물러난다는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내가 지원해 줄게. 네. 시니어다운 모습으로. 그렇죠. 내가 지원해주면 되고 대신 내가 좀 부족할 때는 네가 나 걸 메꿔주면 되잖아. 그렇죠. 센스를 우리가 따라가기가 어려우니까. 그건 어렵죠. 사실은 힘들어요. 우리가 나름 센스라고 내놨는데 그 아이들이 봤을 때는 정말 저분 또 나 때는 말이야 이거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틀딱 막 이럴 수 있으니까요. 협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다보아님도 인정하시는 건 된 것 같아요. 네. 인정을 해주시는데 인정 플러스 거기에다가 너를 더 지원해줄게. 그래서 약간 도와주는 그런 지원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 그렇군요. 네, 비가 와서 더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뭐 헐리우드 영화라면 이럴 때 30대가 딱 와서 선생님, 선배님, 저 선배님을 너무 존경했어요. 막 이러면 해결이 딱 되는데. 기분이 좋아지죠. 그 30대가 좀 저희한테 사연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다보아님 좀 속풀이가 되셨나요? 네, 멋진 분일 것 같아요. 이런 사연을 올린 것 보면 다음에도 저희에게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 다음 이야기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품위 있는 사연을 소개해 주신 오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함께 속풀이를 해서 저도 괜히 같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아주 더 재미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 초대석 4막 5장 시간에 게스트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서대문 50플러스 센터에서 제작하고 유튜브로 방송되는 내일이 보이는 라디오. 이번에는 게스트를 초대해서 그분의 삶에 대해 알아보는 초대석 4막 5장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서대문 주민이라면 이분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이 가실 텐데요. 올 2022년 연말에 서대문 FM이 서대문에서 개국을 하는데요. 그 서대문 FM의 이창민 PD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대문 FM 이창민 PD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창민 PD는 저희 내일이 보이는 라디오 방송이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인데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네. 일단 서대문 FM이 개국하는데 언제 개국하나요? 저희가 원래 개국을 9월 13일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몇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좀 미뤄져서 11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개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채널도 받았죠? 네, 지금 9월 13일에 원래 개국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저희가 FM 91.3MHz예요. 그래서 원래 9월 13일 딱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아쉽게 좀 미뤄지게 됐습니다. 기억하기도 참 좋았는데요. 네, 91.3. 네, 얼마 전 방송국 착공식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6월 14일 화요일에 주민분들 한 20분 정도를 모시고 같이 착공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지역 FM이라면 건물에 입주를 해서 방송하는 게 보통인데 자사 건물을 갖고 시작하시는 거네요. 네, 그 방송국 시설이나 뭐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곳은 뭐 관악 FM이나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방송국 개국하면서 지어서 시작하는 공동체 라디오는 저희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와, 네. 멋지십니다. 건물주군요. 제가 건물주는 아니고 건물에서 이제 네. 시작을 하면 임대료 걱정도 안 해도 되고요. 또 이자 걱정을 해야죠. 이제. 이자 걱정.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건물이 지어진다면 그 건물을 다 스튜디오로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사실 이 건물이 서대문 FM의 방송 사옥이지만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만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건물 짓는 과정에서 서대문 주민분들이 후원금도 좀 많이 모아주시고 그리고 돈도 많이 빌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네. 주민자산화라는 이름으로 서대문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건물 구성도 저희가 다 쓰는 게 아니라 1층은 주민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2층은 지역의 단체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임대 그 공유 오피스, 그리고 3층과 4층을 저희 방송국 사무실과 스튜디오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서대문 주민분들이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으신가 봐요. 네, 그런데요. 서대문 FM이 지역 FM으로 허가를 받았잖아요. 네. 그럼 지역 FM이 전국적으로 몇 개나 있나요? 네, 이 공동체 라디오라고 하는데요. 이 공동체 라디오가 전국에 원래 7개사가 운영을 하고 있었고 작년에 새로 20개사가 허가를 받아서 지금 총 27개사가 됐어요. 그렇게 많군요. 네, 서울에는 지금 관악, 마포, 저희 서대문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3개뿐이었나요? 네네. 저는 서울의 지역 FM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았어요. 이번에 그 서대문 FM이 3번째로 개국을 한다고 하는 걸 보면 쉽지 않은 일이었나 봐요. 사실 기존에 이제 운영하고 있던 7개사는 2004년부터 운영하던 네. 공동체 라디오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17년 만에 작년에 17년 만에 처음으로 20개사가 새로 허가를 받은 거예요. 17년 만에요? 네. 그동안에는 이제 공동체 라디오 신규 사업자를 이제 모집을 하지 않다가 작년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좀 열어줬습니다. 17년 만이면 어마어마한 기간이네요. 네네. 경사가 났네요. 거기에 또 지원을 하셔서 허가를 받은 것 또한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어떻게 그 허가를 받게 됐는지, 받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저희는 이제 가재올 라디오라는 이름으로 사실 2013년부터 이제 서대문 지역에서 미디어 활동을 해왔어요. 네. 이제 마을 미디어라고 하죠. 서울에서 이제 마을 미디어 지원 센터라고 해서 지원해주는 센터도 있고, 이제 마을 미디어로 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분들이랑 뭐 유튜브 콘텐츠, 팟캐스트 뭐 이런 것들도 만들고 미디어 교육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었는데, 사실은 활동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는 언젠가는 공동체 라디오를 만들 거야. 언젠가는 네. 언젠가 공동체 라디오 부문 온다 이러면서 네. 칼을 갈고 네, 있었군요. 칼을 갈고 내공을 있었죠. 쌓으면서. 네. 그리고 이제 활동을 그만큼 해와서 주민분들도 지지를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서울에 안 줄까봐 혹시 공동체 라디오 이번에 서울에 안 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좀 있어가지고 주민분들께 좀 지지 서명을 요청을 드렸어요. 짧게 한 일주일 만에 600명 정도 서명을 해주셔서 그래서 주민분들의 지원 사격 덕분에 좀 수월하게 받았습니다. 네. 그 과정을 다 이창민 PD 혼자 하신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네.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 FM이 우리나라에만 있나요? 공동체 라디오는 사실 한국은 좀 후발주자예요. 한국 좀 후발주자고, 뭐 대표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로는 뭐 영국, 일본, 호주, 뭐 미국에도 있고요, 남미에도 있고요. 그리고 시작된 곳이 어디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남미설이 있고 북미설이 있어요. 남미, 북미? 네, 그래서 1960년대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 공동체 라디오의 전 세계 협회도 있어요. 아, 네, 공동체 라디오들이 그렇군요. 모이는 협회도 예. 있고, 네, 그러니까 어떤 세계적인 미디어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 그리고 또 방송국이 이제 드디어 서대문 FM이 개국을 하면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만드실 텐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실 계획이신가요? 일단은 공동체 라디오의 편성은 다양합니다. 기존에 들으시는 공중파 라디오 방송국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음악 방송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시사 교양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사실 공동체 라디오가 이게 좀 민감한 얘기인데 시사와 뉴스를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 소식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지역 소식이 말하자면 뉴스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역의 소식과 지역의 시사와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상파 라디오처럼 음악 방송도 있고 대담 프로도 있고 시사 교양도 있고 뉴스, 지역 뉴스까지 대부분의 방송을 다 만드실 계획이시네요. 네네. 근데 지역 뉴스라 하면 위급 사항 있잖아요. 재난 뉴스도 꼭 필요한 프로겠네요. 그렇죠. 이 공동체 라디오가 사실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분야예요. 재난 방송이. 왜냐하면 한국에서 재난 방송은 어디서 주관하는지 아시나요, 혹시? KBS. 네, 그렇죠. KBS에서 주관하죠. 네. 근데 KBS가 말하자면 이제 중앙의 방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의 어떤 재난 상황들을 그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가공을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피난에 필요한 정보라든가 네, 뭐 그렇죠. 그런 중요한 정보들을 세세하게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었고, 그런데 이제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구역이 일단은 이제 지역, 그렇죠. 저희 서대문 FM 같은 경우는 서대문구 이렇게 방송 구역이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 밀착형 방송이고 또 주민분들이 사실 많이 방송에 참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주민분들로부터 또는 뭐 관공서로부터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한 재난과 관련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아서 필요한 분들께 정확히 이렇게 전달해드리는 그런 재난방송국의 역할을 저희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몇 해 전에 태풍이 크게 온 적이 있잖아요. 그때 마포 지역 지나가는데 마포 FM에서 어느 중학교 앞에 뭐 큰 건물 간판이 떨어졌으니 그 길은 피해 가시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몇 해 전에 그 아현동 KT 지사에서 불났을 때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그때 재밌는 게 KT 쓰는 사람들만 자기 핸드폰이 왜 안 되는지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그 통신사 쓰는 분들은 뉴스를 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재난에 의해서 통신이 끊긴 상황이 됐을 때 라디오는 기술적으로 좀 간단하기 때문에 빠르게 복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비상 상황이 되었을 때 공동체 라디오가 라디오이기 때문에 또 더욱 더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재난 뉴스, 재난 소식, 뭐 시사, 음악 프로 진행을 하시려면 또 DJ가 있어야 되잖아요. 연예인이나 전문 아나운서나 뭐 있어야 될 텐데 어떤 분들이 진행을 하나요? 이게 또 공동체 라디오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인데요.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전문 방송인 분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주민분들이, 서대문 FM이니까 서대문구 주민분들이 또는 서대문에서 살거나 일하시는 분들이 직접 오셔서 방송을 만드셔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한 교육 같은 것들도 저희가 다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직접 서대문 주민들이 참여하시는 거라고요? 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에서 뭔가 판매를 한다 그러면 본인의 상품을 홍보할 수도 있나요? 이제 그건 좀 안 돼요? 어려운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공동체 라디오의 취지가 어쨌든 지역에서 방송을 하고 지역 주민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방송을 만들고, 이 방송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활성화되고 발전하고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자유롭게 주민분들이 오셔서 이제 자유롭게 방송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주민분들이 오셔서 방송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고, 네, 이제 다만 어떤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방송을 이용하시는 거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대문 주민만 참여가 가능한 걸까요? 일단은 서대문구에서 사시거나 네. 또는 요새 생활주민이라고 하죠. 생활주민이라고 이제 살거나 일하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대문을 좋아하는 분은 어떨까요? 좋아하는 분. 서대문구를 너무 좋아하는 네. 분. 나는 여기서 태어났어. 뭐 이런 분들. 안 다른 될까요? 곳으로 이사는 가셨지만 네네. 너 고향인데 네. 가능할까요? 일단 와주십시오. 일단 와서 저희랑 얘기를 하시죠. 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죠? 저희가 지금 사실 지난 봄부터 네. 계속 주민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해서 라디오 제작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한 달에 이제 한 번씩 3주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 지금 7월 달은 지역에 행사가 조금 많아서 7월 한 달은 조금만 쉬었다가 8월부터 다시 교육을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링크 아마 띄워주실 것 같은데 네, 네 여기로 연락을 주시거나 저희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페이스북 에서 계속 소식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그 교육 있을 때 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만 알람 설정. 알람 설정. 네. 구독, 알람 설정을 하셔야 공지가 맞아요. 나갈 네. 거고요. 네. 아, 그렇게 이제 뭐 방송 진행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PD, 또 엔지니어 등 다른 인력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 방송 제작을 배우러 오시면 저희가 공동체 라디오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녹음하시는 방법, 뭐 기기 사용법, 믹서나 이런 기기 사용법, 네. 뭐 대본 쓰시는 거, 기획하는 거 이런 거 다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사실은 저희가 물론 저희 직원들이 있죠. 네. 일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일주일에 7일 동안 하루에 방송이 10개만 나가도 70개잖아요. 그렇죠. 모든 방송을 네, 저희가 네. 다 이렇게 엔지니어링이나 네. 이런 것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그리고 라디오는 사실 배우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라디오로 하는 것도 있어요. 공동체 미디어들이. 그래서 네. 알려드리면 이제 방송에 참여하시는 자원활동가 주민분들이 직접 협동해서 대본도 쓰시고 엔지니어링도 하시고 PD 역할도 하시고 섭외도 하시고 녹음도 하시고 네 이런 역할들을 1인 미디어네요. 좀 통하는 부분이 있죠. 아. 이제 온전히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점에서 좀 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군요. 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서대문 주민 여러분, 서대문 생활권에 계시는 여러분, 혹은 서대문을 사랑하시는 분들, 교육 참여를 원하시면요. 아, 나도 참여하고 싶다. 교육 참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나가는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아, 네. 개인 번호인가요? 네, 개인 번호. 아, 그렇군요. 네. 교육비가 있나요? 교육비는 없습니다. 네, 무료로 무료로 교육하고요. 다 알려주신다고요? 네. 지금 그리고 약간 제가 그 오시려는 분들 겁준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굉장히 쉽고요. 또 역할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담하실 수도 있고 아무튼 저희가 다 하실 수 있게 책임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방송에 대해서 라디오 방송에 대해서 꿈이 있으셨던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연락을 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 우리 예전에 꿈 심야 방송 DJ 뭐 이런 꿈 많이 꾸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주민들의 응원과 후원과 여러 가지 지원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유지하면서 방송을 하긴 쉽지 않잖아요. 네. 뭐 수익도 내야 하고 그렇죠. 광고를 많이 받아야 되나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마을 미디어로 활동하던 시절에 이제 수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런저런 시도를 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거를 저희가 좀 다른 곳보다 빠르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역 행사를 뭐 생중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영상 제작 지역에 필요한 영상들을 네, 제작을 그랬던 한다거나 것 네, 같아요. 뭐 네네. 다양한 수익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래서 미디어와 관련된 이런 수익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체 라디오가 어쨌든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거니까 지자체나 뭐 정부 차원에서 아주 약간의 보조금 네. 뭐 지원이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광고가 사실 기존의 공동체 라디오들이 광고를 수주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딱 그 지역에만 나가는 라디오라는 이 범위가 좀 한계이니까 그 장점이면서 한계이기도 하니까 그 광고 수주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27개사로 확대되면서 좀 공동으로 광고도 수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에 필요한 뭐 공익 광고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좀 특화된 어떤 지역 상점의 광고라든가
지자체에서 어떤 행정과 관련된 내용의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서대문 FM은 서대문 지역 안에서만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저희 안테나가 네. 이제 문화체육회관 옥상에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네. 서대문 구청 바로 앞에 있는 문화체육회관 옥상에 올라갈 거고, 그래서 서대문 거의 전 지역에서 이제 원활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고, 사실 은평으로 전파가 좀 넘어갈 예정입니다. 은평과 종로로 또 마포로 조금 넘어가지 않을까. 옆에까지 네. 들린다고 네네.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네, 그렇군요. 사실 우리 동네만의 FM 방송이 있다는 거는 정말 뜻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끼리만 아는 소식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더 좋은 거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게 굉장히 뜻깊은 일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서대문 주민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하고 응원하면 더 좋은 방송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창민 PD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여쭤볼까 합니다. 긴장하셔도 좋습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창민 PD는 저희 내일이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인데요. 이전에 다른 방송을 진행하고 만드셨잖아요. 제작하시고. 네네. 저희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가 이제 이전에 가재울 라디오 시절부터 방송을 좀 다양하게 만들었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계속 진행 중인 가재울 음악수다방이라는 방송 지금 6년 맞나? 6년째 얼마 하고 전에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올린 프로 맞죠? 네, 맞아요. 격주로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이제 유튜브 라이브가 없는 주에는 매주 월요일 오후 8시에 이제 라이브를 하거나 유튜브 라이브를 하거나 라이브가 없는 주에는 이제 팟캐스트로 올리고 있는데요. 이제 지역 주민분들의 신청곡도 받아서 틀어드리고 또 진행하시는 이제 우리 봄디님, 김충광 DJ님과 그 물 작가님 두 분이 아주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음악들 선곡해서 들려드리는 방송이고요. 또 그 이전에 진행했던 방송들로는 제가 참여했던 방송은 이제 성동격서라고 성동격서라고 성동격서요? 네. 성실하게 읽어드리는 동네 라디오 격전의 서대문구 의회 해가지고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서대문구 의회 회의록을 읽어드리는 방송이었어요. 네, 지금은 바빠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저하고 이제 같이 활동하시는 황원 PD님하고 둘이서 회의록을 읽다가 조금만 더 해설이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전직 구의원 한 분 이렇게 같이 세 사람이 구의회 회의록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해설을 드리는 그런 방송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기 방송으로는 아주 예전에 그림책 읽어주는 여자라고 해서 이제 두 분이 진행을 하셨어요. 두 분이 진행을 하시는데 진행자 둘이서 이제 그림책을 읽는 게 아니고 게스트로 어린이와 보호자 한 분 이렇게 게스트가 오셔가지고 예를 들면 뭐 엄마랑 온다든가 아빠랑 온다든가 와서 그림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림책이라고 하면 흔히 그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이렇게 말로 묘사를 하면서 어떤 그림이 있어요. 묘사하고 아이는 또 거기에 있는 글을 읽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듣기만 해도 너무 재밌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신 분들께 좋은 추억도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송이 있었는데 서대문 역사기행 서역기행이라고 네, 서대문 역사기행이라는 방송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잠깐 쉬고 있는 방송인데요. 이 방송도 그 지역 역사를 굉장히 잘 아시는 박정수 선생님이라고 이제 지금 사실 저희 법인 이사로 계신데 이 박정수 선생님이 황원 PD와 함께 지역의 역사를 다루는 그런 방송이었고 생각보다 뭐랄까 지역 역사라고 하면은 사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감이 잘 안 오시죠. 서대문 형무소, 뭐 서대문 형무소 떠오르는 게 뭐 서대문 형무소, 독립문 이 정도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지역 역사가 깊게 파고드니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일제강점기에 서대문에서 있었던 살인 사건 어디서 막 자료를 찾아오셔가지고 막 얘기해 주시는데 정말 재밌게 들었어요. 그렇군요. 저도 어느 자료에서 서대문 인물했더니 어떤 왕비가 서대문 어디에서
태어났다 뭐 네. 이런 얘기가 여기가 뭐 명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이 많이 나온 자리긴 하죠. 서대문이. 그러네요. 네네네. 그러네요. 우리 나대기 PD님도 서대문에서 태어나셨다고 늘 자랑하시는데요. 네, 훌륭한 사람이 많이 태어났네요. 아, 그러네요. 네. 지금 저희 내일이 보이는 라디오처럼 말씀하신 프로를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방송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제 보이는 라디오가 필요한 방송들은 저희가 사실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송을 보이는 라디오로 할 것인가도 사실은 방송을 만들러 오시는 주민분들, 전활동가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셔서 저는 얼굴 나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냥 녹음만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제 방송은 꼭 얼굴이 나가야 됩니다. 꼭 제가 뭘 하는 게 나가야 됩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지금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 그 운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국선도 하시는 분이 그 약간 라디오 체조처럼 라디오로 들으면서도 동작을 따라할 수 있게, 그리고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보이는 라디오로 보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방송을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기획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내 방송은 좀 어떻게 나가면 좋을까, 물론 라디오가 기본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또 어떤 상상을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상상을 많이 하고 오시면 저희랑 더 재미있게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꿈꾸면 이루어드리는 곳이 서대문 FM이군요. 네, 그 지금까지 이창민 PD의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하고 바쁘게 사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원래 방송인이 꿈이셨나요? 저도 이제 지역 주민으로서 이제 가재울 라디오가 활동을 하던 시기에 이제 가재울 라디오에 놀러 왔다가 지역에 이제 공간도 있고 뭐 방송도 하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 놀러 왔다가 이제 미디어 활동을 하는 걸 보고 매력을 느껴서 같이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더 많은 분들이 일단 놀러와 보시면 그렇죠. 또 매력을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또 의외의 말씀, 시작의 말씀을 주셨네요. 네. 저는 원래 방송인이 꿈인 줄 알았어요. 네, 오늘 이렇게 곧 개국할 서대문 FM의 이창민 PD와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50+ 세대는 물론 서대문 주민에게 부탁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우선은 저희 방송을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십사. 네, 연락도 많이 주시고 궁금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방송과 관련한 내용 또는 저희 방송국과 관련한 내용 친절하게 답변 드릴 테니까 많이 문의를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후 위기가 좀 점점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기후 위기가 심해지면서 사실은 재난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저희 그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가 지역에서 우리가 기후 위기를 함께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고민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 이런 식으로 뭔가 지역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 지역에서 기후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까, 또는 뭐 다른 어떤 사회 문제를 지역에서는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도 저희 찾아와서 미디어의 힘을 가지고 같이 고민을 나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방송국을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고 전체 예산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련하거나 주민분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거나 빌려주셔서 무사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조금 모자랍니다. 네. 네, 후원이나 또는 이제 좀 빌려주실 수 있는 분들은 저희에게 좀 손길을 내밀어 주시면 저희가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함께 사용하는 좋은 공간을 만들어서 꼭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성함을 저희가 벽돌에 새겨서 공간을 하나 따로 좀 조성할 생각이에요. 네, 넓진 않지만 혹시 이제 새겨 두실 분들은 꼭 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FM의 좋은 방송을 위해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후원과 응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링크로 연락을 주시거나 이창민 PD 개인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벽돌에 이름 하나 새기는 것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은 남겨야 된다고 하잖아요. 죽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거기 벽돌에라도 이름 하나 새겨놓는 건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서대문 50+ 센터에서 만들고
유튜브로 방송되는 내일이 보이는 라디오. 오늘 개국을 앞두고 있는 서대문 FM 이창민 PD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서대문 주민이라면 그리고 서대문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서대문 FM 진행자로 방송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대문 FM이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대문 50플러스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이 보이는 라디오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 오후 2시 57분에 여러분 찾아가는데요. 여러분 구독 신청은 해주셨죠?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서대문 50플러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돌아와요 서대문 50플러스의 행사를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다음 방송 때 저희가 이 행사 소식을 조목조목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0 이후 새로운 일과 미래를 잇는 곳 바로 서대문 50플러스 센터에 오시면 여러분의 내일이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내일을 저희 내일이 보이는 라디오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2주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